네, 안녕하세요. 캠페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앞으로 뭐 계속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희 인터내셔널의 정동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희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을 해보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동원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저는 원희 인터내셔널이라는 작은 무역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무역을 하면서 이제 점차 또 이제 중국 이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이유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잡화들을 다 그 시장 안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무역만 하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시장조사단이라는 또 새로운 이제 형식의 또 사업을 또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사입이 가능했기에 또 물건을 띄워와서 또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을 진행을 하는 또 그런 형식의 또 온라인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재밌네요. 설명드리는 건데, 네. 그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대략? 저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제가 2010년부터, 2012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이제 한 음. 11년째 된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러면은 와, 11년 정도 하셨으면은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이셨겠네. 그 이제 코로나도 겪으시면서 이제 많은 부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일단은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후가 좀 더 나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전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희도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보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초기에 저희가 무역회사를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타오바오와 알리바바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중국에서 뭔가 제품을 소싱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저희 같은 그런 중개업체들을 사용을 해서 왜냐면은 언어적인 문제나 아니면 현지에 이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무역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품을 소싱하고 돼서 거래 방식 자체가 이제 저희가 공장을 찾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한국의 창고까지 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갔다면은 이게 사실 그 타오바오와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 음, 같은 이제 에이전시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죠.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한 생산 단가를 알 수 있게 됐고 적어도 생산 단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내부에서는 시장가가 이 정도로 형성돼 있구나.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따지면 도매매와 같은 그런 도매 사이트거든요. B2B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도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의 이제 중국의 그런 물건들에 대한 제품가가 거의 오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었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공장에서 뭐 500원에 맞는 물건을 한국으로 넘어올 때 3,000원이나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넘겼다면 지금은 중국에서 이제 500원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치면은 그 500원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 보니까 저희의 마진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됐고, 음,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이제 무역 에이전시들이 조금씩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게 음, 이제 나타난 게 타오바오 또는 알리바바의 구매 대행이란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 모델 자체도 처음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의 물건을 생산해서 3,000원, 5,000원에 한국에 넘겼으면 지금은 500원에 생산된 거를 거기에 수수료의 10%, 그
구매 단가의 수수료 10%, 수수료 8%, 이제 수수료제로 바뀌게 된 거죠. 모든 한국에서 업체들이 생산 단가를 알 수 있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그 코로나 이유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이유는 혹시 아, 네. 어째서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보통 이제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런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도매 유통이 거의 무너졌어요. 중국 무역을 하는. 왜냐면은 그런 큰 업체들이 예전에는 생산 MOQ 자체가 뭐 3천 개, 5천 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와서 그런 도매상들이 소매상들한테 뿌리고 그런 소매상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시스템이었으면은 이제는 그냥 소매상 자체에서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를 통해 가지고 소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더 이상 도매업체한테 비싼 돈을 주고 제품을 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러한 온라인 유통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죠. 음, 예, 그래서 그런 1인 판매 업체나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 고객이다 보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 나오고 대부분의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음, 거래처들은 그때 오히려 더 주문량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이미 시장은 변화가 돼서 그 하고 계시던 사업이 어느 정도 변경이 일어났었는데 그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시스템 내부에서 그 소비자들이 많아져갖고 그 소비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좋았다고 그렇죠. 이해를.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이제 기회가 있었다라고 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 그만큼 경쟁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음, 무역 에이전시가 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중국 어, 이유 안에 그 작은 도시 안에만 해도 한국 분들이 3천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3천 명 중에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뭐 한 몇백 분이 계시거든요. 그 작은 도시에만.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굉장한 무역 도시로 알려져 있는 뭐 심천이라든지 항저우, 광저우, 그다음에 뭐 산동 지방이라든지 위해 지방이라든지 그런 지방까지 다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구매 대행 에이전시들이 뭐 존재를 한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적인 면에서 이제는 예, 과연 어디까지 그 제품이 안전하게 오고 얼마나 검수를 하고 이런 서비스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경쟁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우리 서비스가 더 나은 서비스를 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뭐라 이제 좀 예, 경쟁에서 근데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 그건 좀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그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 제가 봐도 요즘에 그 뭐 위탁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1인 셀러들이 되게 엄청 많아졌거든요. 투자 네네네. 형식으로. 네네, 이런 많아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위탁으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 시장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없죠. 자파하시는 분들은 EU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경쟁자 많다는 건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차별화를 확실하게 시키면 좀 더 제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차별 포인트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런 거를 찾는 게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중국 사무실의 그런 업무 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남들과 별다른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도매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매매나 저희 나라의 오너클랜이나 또 이제 그런 대규모 사이트들이 있는데 자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좀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좀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수수료도 거의 한 4%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예. 와. 그리고 그쪽은 원래 이제 좀 도매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창고나 이런 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음, 그런 창고비나 이런 쪽에서 좀 물류비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은 절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경쟁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저도 뭐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실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기존에는. 근데 저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했던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알리 그 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당일 배송하려면 이제 쿠팡 쓰고 당일 배송까지는 아니는데 한 며칠 조금 기다렸다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받아도 되는데 포인트를 조금 많이 받고 싶을 때는 네이버. 근데 뭐 5일 이상 기다려도 되고 그다음에 아주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알-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갈 때마다 이제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이거 분명히 네이버에서 내가 이 가격 주고 샀던 게 이게 왜 이렇게 싸게 지금 팔고 있지? 막 약간 이제 충격 먹은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나 이제 타오바오가 없을 때는 진짜 우리 그 정동원 대표님 같은 이제 그 보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제 그 거래해 주시는 중개 무역상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알리바바가 딱 생기고 나면서 이제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빅 플레이어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마트도 보면은 옆에 그뭐 GS 마트나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이제 상권 몇 킬로 이내가 완전히 그냥 동네 마트 작살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생존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은 이제 수수료를 아예 파격적으로 이제 줄여버릴 거냐 아니면은 물류 창고가 있으니까 나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류비에서 뭔가 혜택을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의 입주도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진짜. 진짜 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요새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진짜 네. 특히나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게 한국은 음. 지리적인 요건으로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송 기간 자체가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주문을 했으면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구매 대행 업체도 지금도 소량 구매로 뭐 이제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중 구매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보통 아무리 빨라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빠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일 안에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 3일에서 5일 배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아예 보장을 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빠르지라고 알아봤더니 이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의 시스템을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공항 옆에다가 자기네 물류 창고를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공항 보세 창고로 쏜대요. 바로 음, 공항 옆에다 지어가지고.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은 이제 위에 공항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뭐 예를 들어 위에서 산동이나 위에 쪽에 공항이 있다 치면은 그 옆에다가 바로 물류센터를 지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공항 보세창고로 그냥 바로 쏘고 그게 바로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택배 접수가 되고 그 택배가 또 하루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최장 5일도 이제는 채 안 걸리는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가격은 뭐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뭐 한 30%, 40%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사이트로 아예 굉장히 잘 구성이 또 돼 있어가지고 음, 전혀 뭐 주문하거나 이런 데도 어렵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게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긴 하죠, 지금 또.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이종범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차별화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차별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으려면 뭐 이제 정동원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셋이나 이런 난리지 부분에서 어, 그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경쟁 우위 요소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느냐가 일단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아니면은 전체 그 구매 대행 프로세스를 봤을 때 아직도 이거는 좀 우리가 기회다라고 틈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네이버도 보면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 뭐 스카우트 뭐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도움을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스마트 스토어 분들에게 어떤 이제 다음 단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솔루션들로 지금 시장 만들어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기회 요인들을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좀 탐색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경쟁 업체들이 좀 이제 서비스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왜냐면 음, 이게 이제 정신없이 난입을 했던 게 단순히 구매 대행이라는 이런 방식 자체가 해외에서 그 온라인 기성품이죠, 이제. 예전처럼 생산이 아닌 이미 다 완성돼 있는 기성품을 온라인에서 똑같이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주문만 하고 그 주문된 상품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냥 굉장히 단순 업무화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입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제품 검수 부분이에요. 그 제품이 도착했을 어, 때 그건, 그런 제품에 대한 사이즈가 잘못 왔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즈가 잘못 음, 왔다든지 색상이 잘못 왔다든지 아니면 뭐 수량이 잘못 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부분인데 보통 이게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가 해결되는 분들이 이제 또 중국에 많이 조선족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음, 분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 시장으로 난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어,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주문하기가 쉽죠. 예. 음, 그 뭐야 당연히 알리바바랑 타오바오 중국인이다 보니까 계정 다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물건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 이거야 뭐 그분들이 찾기만 하면 물류업체만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난입을 했지만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던 또 분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서비스적인 면에서 그런 검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꼼꼼한 검수를 차별화로 두고 계속 이제 좀 그 차별화를 좀 이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음. 예, 근데 근데 잠깐 이제 그러면 오케이 1순위는 이제 검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차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이제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구매 대행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단은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대행하려는 이제 국내 그런 이제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 이런 셀러들이 굳이 이렇게 정동원 대표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하는 것과 네. 다이렉트로 이제 알리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알리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 그게 더 많아질 거냐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동원 대표님 같은 이제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음. 이게 쪼그라드는 시장이냐, 아니면 유지되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게 성장하는 시장이냐, 이거는 또 중요한 좀 선택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량 구매라기보다는 정말 개인 구매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예를 들어 뭐 10개 이상 주문하거나 20개를 주문하게 되면은 음, 똑같이 통관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게 그렇죠. 사실 세관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음, 뭐 10개 이상이 되고 20개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유통의 목적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는 통관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음, 관세가 붙게 되고 하지만 이제 지금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는 하나씩 한두 개씩 주문을 하잖아요. 개인이 사용을 할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량은 대부분 이제 들여왔을 때 보통 관세나 이런 게 안 붙고 그냥 들어오게 되죠. 예, 근데 저희가 하는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최소 이제 사입 수량이기 때문에 한 품목당 그래도 뭐 한 50개, 뭐 100개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하고는 조금 양분될 수 없다. 아, 양분될 수 고객층이 없다. 살짝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거는 되게 좋네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검수 부분에서 우리 차별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검수가 이제 우리만의 이제 노하우와 이제 우리만의 자체 프로세스가 이제 잘 갖춰져 있어서 이제 이거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딱 맞죠. 들어보면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 사람이 하는 일을 얼마나 이게 이제 오토메이션 해 가면서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검수가 너무 완벽한 프로세스, 그 검증, 뭐, 완벽하게 보증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뭐, 수수료를 남들보다 뭐, 1%, 뭐, 조금 더 낮게라도 한다면, 분명히 고객들은, 야, 이왕이면 검수가 더 중요하니까 검수 잘 되는 곳을 선택하자. 뭐 이럴 건데,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되게 챌린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말씀, 이제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동건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뭐 다른 뭔가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있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음.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에 있어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확장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신지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의 하는 업무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홍보하는 게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이제 현지에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현지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가 맡은 고객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어, 바로 전달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 또 다른 예,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확장을 한다면은 이제 검수 부분이 아닌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또 다른 채널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시장조사단이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했던 거고 그런 시장조사단을 통해서 이후에 와서 그런 제품을 또 소싱하는 고객들을 저희가 고객을 발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또 고객들을.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고객을 발굴해서 또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이유시장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운행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또 다시 재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워낙에 또 그동안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개를 할 때. 네네. 일단 그 정동훈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이 비즈니스 또 11년 동안 해온 비즈니스의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과연 바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이제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결국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특히 또 지속 가능하면서도 성장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 시장은 분명히 맞는데 결국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나 또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또는 아니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제 최종 그 우리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셀러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중간에서 사실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를 주선해 주시는 에이전시 분들은 굉장히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로. 예. 뭐 예를 들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뭐, 당일 배송 서비스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국내 온라인 셀러들이 싹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다이렉트 그냥 무조건 알리익스프레스로 다 그냥, 어, 구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디펜던시가 높은 사업이라서 되게 고민은 많은데, 그럼 이제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빅플레이어가 이제 가는 영역 외에 남아있는 그 어떻게 보면 틈새 영역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내가 물류의 혁신이든 아니면 기술의 혁신이든 그러니까 혁신 포인트가 가능한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거기만 이제 드립답하면 거기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겠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면서.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리세그멘테이션 마켓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레드오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 틈새 고객군, 아직은 틈새 고객군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를 이제 찾아내서 그 고객군에서만 뭔가 우리가 브랜드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노력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이제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동원 대표님도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뭐 아까 검수가 우리 우선 요소다 그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혁신 포인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뭐 검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검수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그 세그먼트만을 아예 명확하게 그냥 본인들이 때려 부술 수 있느냐 이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저는 요 정도 의견을 조금 먼저 좀 드리고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 나중에 계속 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조금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 돼서 오늘은 제가 좀 일찍 퇴장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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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동건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데, 어, 이렇게 레드오션 시장에서 빅플레이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면 타겟을 굉장히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봐도 B2C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B2B로 물량을 하려는 분들 중에도 소량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 이제 다른 에이전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수료가 싼 데로 가겠죠. 뭐 도매국이나 이런 데로 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검수 절차가 되게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핵심 역량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검수라는 거는 뭔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검수가 잘 맞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라 초반에 우리는 검수를 잘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사람들한테 수수료 더 싸요. 이게 훨씬 더 먹히지.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올 수 없는 그런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서 단계적으로 좀 줘서 검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고객군들이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불량률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납품업체가 좀 애로사항을 먹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보상 체계를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다른 데보다 수수료를 처음에는 더 싸게 지금 뭐 딴 데서 도매국에서 5% 한다고 하면 우리는 3%로 해서 치는데 근데 물량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뭐 100개까지는 에모크 100개까지는 3%, 그다음에 1000개까지는 뭐 8%, 뭐 10,000개 이상은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소량으로 했을 때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해서 고객을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를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검수가 다른 데보다 꼼꼼하다는 거를 거기에서 어필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 발주를 할 때 더 많은 양을 발주를 할 때는 우리 쪽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입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EU 시장조사단, 요 부분도, 저는 이 시장의 크기가 엄청 큰데, 이걸 우리가 다 먹겠다 하면은 실은 답이 없지만, 아주 조금만 먹고, 여기서 생존하겠다. 그러면, 시장조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과의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실은 도매국이나 이런 대형 업체들에서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리소스가 물론 많이 들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 관계 관리죠. 고객 관계 관리 쪽을 좀 더 강화시키면 그건 고객 경험이 개선되니까 거기서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고 처음에 이제 시장조사단을 운영을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단을 통해서 이제 신규 고객까지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그 중국 현지에서 어떠한 혁신적인 차별점을 좀 찾아내 볼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를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실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경쟁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검수가 포인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조선족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대비했을 때의 저희만의 강점이지 사실상 또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저희 같은 똑같은 소규모 에이전시들이 아까 전에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에이전시랑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우리가 검수 부분에서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또 사실상 그런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진짜 제품이 오면은 그 제품을 거의 뜯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한국이나 외국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원산지를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통관이 되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거를 왜냐면 이게 내수 주문인 거잖아요. 중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내수 주문이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들이 그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보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받는 소비자들이 또 비용이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세웠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에이전시는 그런 검수나 이런 부분에서 또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차별점을 찾아야 하지만 지금 그거를 못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중국에서 오래 무역을 하고 저희는 이제 중국 직원이 2명 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 업체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저희는 이제 주로 주 고객이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이제 단위가 좀 작긴 해요. 저희는 엄청 작죠. 예,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해외,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다른, 예, 뭐 예를 들어 남미라든지 또 이제 뭐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한국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액수 단위가 좀 크죠. 한국보다는.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운영하는 뭐 직원 수도 뭐 10명에서 20명까지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구매 대행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빠르고, 예, 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그런 분들과 이제 좀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어디서 둬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제 또 해외로 그렇게 하시던 분들도 이런 구매 대행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정말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까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은 굉장히 더 심화가 돼 버렸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는 건 고객이 일단 저희 쪽이랑 거래가 있어야지만 그런 거를 고객이 경험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거래를 하기 이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또한 또 검수를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은 또 그런 거 하나가 또 이제 또 거래 정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요새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예, 이쪽도.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면은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규모를 키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검수가 꼼꼼하다는 거를 좀 더 소비자들한테 타겟하는 이제 고객군, 클라이언트들한테 더 강조할 만한 포인트를 만들거나인데 규모를 키우는 거는 사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자에서 고객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그래서 이동문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템 스카우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 굳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플랫폼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혹은 인기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였나요? 거기서 네.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볼 텐데 그거랑 유사한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주는 우리만의 신뢰 있는 기업체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걸 요 정도 가격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너네 여기 와서 우리 이 가격 그 신빙성 있는 가격과 우리의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니 한번 여기서 구매하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름 메리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저는 저 동의하고요. 이제 정동원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바도 알겠는데 실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우리는 이런 게 검수가 장점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뭐 검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갈 이제 고민을 하시면은 뭔가 거기서 풀릴 여지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기 시장이 레드오션이고 경쟁자도 너무 많고 우리보다 잘하는 데도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은 어,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고객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또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꼭. 그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우리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 모든 것을 알아보고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누구나 여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나 또 하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고객들이 딴 데보다 좀 가격이 비싸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고, 뭐, 딴 데보다 좀 더 느려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차별 포인트로 내세울 거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이 차별 포인트에 대해서는 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차별 포인트는 차별점이 되게 어려워요. 상대방 고객이 생각했을 때 차별점이 이제 차별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 사면은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가격에 다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고객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이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사는 거고요. 그게 거기에 핵심 차별 포인트고 더 비싸지만은 쿠팡은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더 많은 비용을 붙여서 팔더라도 나 지금 내일 당장 필요한데 하면은 쿠팡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내세운 차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품을 팔지만 포인트 혹은 배송 이런 데 페인 포인트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차별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수를 고객이 차별 포인트를 느끼는지 이게 일단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은 검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계속 개선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불량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는 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량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뭔가 미리 개런티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차별 포인트를 우리가 딱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검수가 아니더라도 차별 포인트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에이전시들 중에 중국의 법인을 받은 기업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 인터내셔널은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차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고객 느끼기에는 저기는 중국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먹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여기는 현지에 있는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업체니까 거래를 하기에 더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그런 시장 조사도 있을 거고,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막 시장을 막 빠르게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확 늘려나갈 게 아니라면, 분명히 그 안에서의 시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년간 유지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비슷한 상황이라 그래요. 아하. 네, 저도 마케팅 업체를 하는데, 마케팅은 누구나 다 해요. 실은, 여기 뭐, 홍태우 대표님도 내가 하겠다, 그만 하는 거고, 정동원 대표님도 하겠다면 하는 건데, 어, 이게,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또 누구나 하진 않아요. 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요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뭔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는 우리가 구글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SEO를 시키거나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이런, 또 아까 홍태혁 대표가 얘기했던, 다른데 그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중국 무역을 하면서 십몇 년간 봤던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요런 아이템이 요번 주에는 뜰 것 같다. 이런 거를 큐레이팅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차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빅데이터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경험이 들어간 건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홍태호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일단 뭐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다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저희 정동원 대표님의 사업과 그거에 대한 뭔가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네. 정동원 대표님 괜찮으시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정동원 대표랑 친하기 때문에. 아, 예, 전혀, 예, 문제될 거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엔 좀 더 심화된 그러면 심화된 버전으로 더 뭔가 방금 말씀하신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 확장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이제 중국과 그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어떻게 진출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 같은 내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계속 참여하실 거죠? 네,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무조건 참여해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무역 쪽, 또 유통, 국내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통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정동원 대표님 처음 이렇게 오셔서 신고식 겸 이런 사업 분석, 하시고 계신 사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원인 인터내셔널이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어,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패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컨설팅, 아니면 멘토링 이런 걸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줌으로 초대해 드리겠고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은 이 화요일, 목요일 새벽 6시 반에 저희가 이렇게 항상 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일찍 깨우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